자, 여러분, 오늘 정말 흥미로운 비즈니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근데 그 무대가 어디냐면 놀라지 마세요. 바로 요양원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기저귀 쓰레기통 두 개가 어떻게 40배라는 어마어마한 가격 차이를 만들었고 그 거대한 틈새에서 어떤 기회가 피어났는지 지금부터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화면에 뜬 이 숫자 800. 이게 대체 뭘까요? 뜬금없죠? 이게 바로 100개 병상이 있는 요양원에서 하루에 쏟아져 나오는 오염된 성인용 기저귀 개수입니다. 하루에 800개요? 와, 상상만 해도 엄청나죠? 이건 단순히 쓰레기가 많다는 걸 넘어서 아주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선 아주 골치 아픈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저희는 냄새와 노동의 역설이라고 부를 건데요. 뭐냐면 이 기저귀 처리함을 병실에서 멀리 두자니 간병인 분들이 너무 힘든 거죠. 왔다 갔다 노동 강도가 확 올라가요. 그렇다고 병실 가까이 두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냄새 때문에 환자분들 또 찾아온 가족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이게 그냥 좀 불편하다 이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초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바로 존엄 케어잖아요.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 근데 이 냄새 문제가 이걸 정면으로 건드리는 겁니다. 환자의 존엄성도 지키고 간병인의 노동 효율도 챙기고 이 두 마리 토끼 과연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 모실 요양원을 찾아갔는데 딱 들어서는 순간 퀴퀴한 냄새가 난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여긴 좀 관리가 잘 안 되나 싶겠죠. 그러니까 기저귀 처리함은 그냥 쓰레기통이 아닌 거예요. 그 시설의 감염 관리 수준, 공기의 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첫인상, 신뢰도 그 자체인 거죠. 자,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럼 요양시설들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시장엔 딱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극단적인 양극단에 있는 선택지요. 그리고 둘 다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이 두 제품입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죠. 한쪽엔 클린웨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가격이 무려 200만 원. 거의 뭐 로봇이죠. 자동으로 압축하고 밀봉까지 해주니까 냄새는 완벽하게 잡아요. 근데 너무 비싸죠. 이걸 병실마다 어떻게 둬요? 반대편에는 우리한테도 익숙한 매직캔 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가격은 5만 원. 아주 저렴하죠. 근데 문제는 비닐을 손으로 자르고 묶어야 하니까 그 과정에서 냄새가 새어나오고 감염 위험도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 보세요. 5만 원과 200만 원. 이 말도 안 되는 40배 가격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이건 뭐 요양시설 입장에선 선택지가 있다고 말하기가 민망한 수준이에요. 사실상 선택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요양시설 원장님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한테 선택지가 200만 원짜리 기계? 아니면 5만 원짜리 쓰레기통.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 중간은 아예 없다고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런 답답함, 이런 거대한 딜레마 속에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가 숨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불평만 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여기서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친 거죠. 자, 여러분이 만약 요양시설 원장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한쪽은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고 다른 한쪽은 제 기능을 못해서 쓸 수가 없고 정말 진퇴양난이죠.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 속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표가 그 해답을 보여줍니다. 보세요. 200만 원짜리 고가 시장은 대형 병원용, 5만 원짜리 저가 시장은 사실상 가정용이었던 거예요. 그 사이, 그러니까 한 3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 가격대에 전문적인 병동 환경에 딱 맞는 너무 비싸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바로 그 골디락스 제품을 위한 거대한 빈 공간이 있었던 거죠. 완전히 무주공산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텅 빈 시장을 귀신같이 발견한 회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왜 이 문제를 풀기에 딱 맞는 플레이어였는지 그 배경을 아는 게 또 아주 재미있어요. 바로 신영 메딕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DNA가 좀 특별했어요. 그냥 플라스틱 쓰레기통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던 거죠. 원래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병원의 감염관리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하트가디언이라는 자체 감염관리 브랜드를 이미 가지고 있어서 병원들한테는 그냥 납품업체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컬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었죠. 여기서 이 회사의 결정적인 통찰이 나옵니다. 이건 쓰레기통이 아니다. 이건 감염 관리를 위한 의료 장비다. 와, 이 관점의 전환. 이게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냥 폐기물 처리용 용품에서 의료기기로 제품의 카테고리를 바꿔버린 거죠. 자, 그럼 이 멋진 통찰을 가지고 그들은 이 중간 시장을 어떻게 공략했을까요? 그 전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들의 전략은 한마디로 하이브리드였어요. 양쪽의 단점은 피하고 장점만 쑥쑥 뽑아온 거죠. 비싼 200만 원짜리 로봇에 비해서는 굳이 느리고 시끄러운 압축 기능은 뺐어요. 대신 3분의 1 가격으로 훨씬 더 빠르고 조용하게 바로 밀봉하는 데 집중했죠. 그럼 5만 원짜리 기본 쓰레기통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 되게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만들었습니다. 의료 등급 항균 소재를 쓰고 냄새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특수 봉투를 사용해서요. 정말 영리하죠? 제품만 잘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죠. 판매 전략, 특히 공공조달 시장을 파고드는 전략이 정말 똑똑했습니다. 3단계로 딱딱 나눠져 있어요. 1단계, 일단 벤처나라라고 혁신적인 스타트업 제품들을 모아놓은 정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서 이름을 알리고 발판을 마련합니다. 2단계, 여기서 실적을 쌓아서 더 큰 시장인 다수 공급자 계약 MAS에 진출하는데 이때 우리는 의료 등급 사양을 갖췄다고 차별화해서 계약을 따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최종 목표는 바로 혁신 제품으로 지정받는 겁니다. 이게 되면 경쟁 입찰 없이 바로 수혜 계약이 가능해지니까 말 그대로 고속도로가 열리는 거죠. 근데 병원들이 왜 이 제품을 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 ROI가 확실했거든요. 이 장비 하나로 간병인분들이 기저귀 버리러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인건비가 절약되죠. 또 특수 비닐봉투가 일반 봉투보다 효율적이라 소모품 비용도 줄어요. 결국엔 이 장비 사는 데 쓴 돈을 나중에 다 회수하고도 남는다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비용은 줄고 환경은 쾌적해지고 이건 뭐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 기저귀 처리함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더 큰 교훈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흔히 혁신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고 섹시한 기술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진짜 큰 기회는요, 오히려 이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좀 멋져 보이지 않는 문제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일상적인 존엄성과 직결된 문제들, 바로 이런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위대한 비즈니스가 탄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잘 둘러보세요. 이건 너무 비싸서 못 쓰겠다 하는 것, 혹은 이건 너무 불편한데 그냥 참고 쓴다 하는 것. 그런 극단적인 선택지들 사이에 오늘 이야기한 것 같은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간절히 기다리는 또 다른 숨겨진 문제들, 또 다른 거대한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